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우입니다. 네, 뭐 이 뉴스를 보고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준금리가 1.25에서 1.50%로 오늘 인상이 됐습니다. 4%대 인플레이션을 불 끄기 위한 어떤 방침이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미국 빠른 긴축 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작년 8월 이후에 1%포인트가 올랐고, 자, 금통위 의장 대행이 올해 물가 4% 근접해가지고 성장 2% 중후반, 하는 전망 수정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 상태인데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금통위는 14일 오전, 오늘이죠. 그래서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1.25%에다가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한국이죠. 파란색이. 그래서 8월부터 지금 4월까지 지금 0.5에서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고, 오늘 네 번 올려서 지금 0.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올랐습니다. 자, 반면 미국은 아직까지 0.25에서 0.50%인데 5월에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0.25씩 올리는 거를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 뭐 0.5씩 이렇게 올리는 거를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아마 미국이 5월에 빅스텝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통화 정책 방향 의견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민간 소비도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전망치 3%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소비자 물가가 지금 4%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올해 상승률도 2월 전망치 3.1%를 크게 상회한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율, 식료품 에너지 제외도 상당 기간 3% 내외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앞서 2020년 3월 이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B컷 1.2에서 0.75% 낮췄고 5월 28일 추가 인하를 해가지고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낮췄었는데 이후 무려 9번의 동결을 걸쳐서 지난해 8월부터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통화 정책 정상을 날렸죠. 그래서 결국에 이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엄청 급등하면서 실제로 지금 기름값도 거의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달보다 무려 4% 뛰었다고 합니다. 4%의 상승률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은의 3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값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9%에 이르러서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금통위원도 기자간담회에서 2월 말 금통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금융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며 특히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총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지금 보고 있는데 거의 1년 만에 지금 1.9에서 거의 4%로 거의 2% 2배 정도 올랐어요. 석유류, 기름값이 상승률이 지금 제일 높게 나왔죠. 이 외에 가공식품이랑 외식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결국 4%대 물가 충격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을 했기 때문에 정책 공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이른바 빅스텝, 아까 말씀드렸던 0.5%한 번에 올리는 거죠. 그것도 금통위의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자, 회의 이전까지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0.75에서 1%포인트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예상대로 만약에 연준이 5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을 밟고 이후 몇 차례만 올려도 기준금리가 수개월 사이에 미국이 더 높은 상태로 역전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한국이 미국보다 조금 기준금리가 높아야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과 같거나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어쨌든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차이가 또 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금통위 입장에서는 지난해 8월 주요 선진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지만 다시 좀 격차를 더 벌려놓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자, 다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관련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과 자본 유출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 금통의 의견이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물가를 보면은 좀 더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경기 하방 위험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물가 상방 위험에 좀 더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방 위험뿐만 아니라 성장 하방 위험도 함께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 차질 등으로 성장률이 조금만 낮아져도 2%를 훨씬 넘는 적어도 2% 중후반은 될 거라고 이 성장률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물가가 다소 높더라도 이 정도 성장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2년간 10차례에서 11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어요. 엄청 많이 올린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미국이 2년간 10차례에서 11차례 인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죠. 지금 0.25에서 0.5%인데 자, 2023년 12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부터. 지금 만약에 6번 차례 올린다면은 이렇게 1.9%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2022년 말이면 거의 1.9%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23년 말에는 2.8%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대충 3%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인상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상기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사실화됐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거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LTV라든가 DSR라는 게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좀 부담되는 게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너무 비싼 집을 내가 연끌해서 사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더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좋으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